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법 3기 백엔드 인턴 이소정입니다. 지금부터 그레드를 주제로 한 퍼비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레들과 빌드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그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그레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과거 그레들 위에서 프로젝트를 빌드한다라는 개념만 알 뿐 그레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개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레들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 공부를 할 때 그레들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던 것처럼 이 퍼비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레들 전반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레들 위에서 혹은 그레들로 빌드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빌드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빌드란 소스 코드를 컴파일, 테스트, 정적 분석 등을 실행하여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빌드를 할 때 쓰이는 자바 빌드 도구들은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추가 및 관리하고 동기화합니다. 즉,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버전의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관리하고 보안성 있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과제 문서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바인더를 이용하는데 그래들은 이런 바인더 같은 존재입니다. 용도나 순서에 따라 문서를 정리할 수 있고 음료를 쏟아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그런 유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메이븐이나 엔트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때 그래들은 신흥 강자 같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개발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그래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빌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그래들에 대해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들이란 2012년에 출시된 그로비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빌드 도구로 거의 모든 타입의 소프트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빌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로비는 JVM상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바와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지며 호환성이 아주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드를 사용하는 이유이자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설정 주입 방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프로젝트에 주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이븐의 상속 구조보다 재사용에 용이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조건을 체크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별로 주입되는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로비에 기반한 동적 빌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코드를 보았을 때 메이븐의 XML보다 그래들의 그로비 형태가 훨씬 가독성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레포지토리 내에 여러 하위 프로젝트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 서버와 사용자 서버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될 경우 하나의 모듈을 사용하면 관리자용과 사용자용 모두의 코드를 각각 보봇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복된 코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래드를 사용할 경우 아래 파일 구조처럼 공통된 것 따로, 공통되지 않은 것 따로 구성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드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빌드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점진적 빌드입니다. 그래들은 빌드 실행 중 마지막 빌드 호출 이후에 태스크의 입력, 출력 혹은 구현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최신 상태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빌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중복 빌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드 캐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빌드 캐시는 빌드 결과물을 캐시에 잠깐 담아두었다가 하나의 빌드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다른 빌드에 사용된다면 담아두었던 빌드 결과물을 다른 빌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처음부터 빌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빌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몬 프로세스입니다. 데몬 프로세스는 서비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오랫동안 살아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들의 데몬 프로세스는 메모리상의 빌드 결과물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한 번 빌드된 프로젝트는 다음 빌드에서 실행될 때 매우 적은 시간만 소요됩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드 캐시와 데몬 프로세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데몬 프로세스는 그래들 빌드 실행 이후에도 메모리에 유지되어 같은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되는 것이고, 빌드 캐시는 이전 빌드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저장하며 같은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에만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과제 문서를 다시 예시로 들어보면 주머니에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은 캐시, 양손에 계속 문서들을 쥐고 있으면서 필요한 문서를 내미는 것은 데모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그래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래들 스크립트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드를 기반으로 이제 열심히 만든 프로젝트를 빌드해 볼 시간입니다. 빌드를 하면 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초기화가 실행됩니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결정되고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 객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객체가 구성되고 구성된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단계에서 설정된 프로젝트의 태스크 중에서 실행 대상을 결정해 선택된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설정을 합니다. 플러그인은 미리 구성해 놓은 태스크들의 그룹이며 특정 빌드 과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에는 자바 플러그인과 월 플러그인이 있는데 각각 자바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소를 설정합니다. 그래들은 메이븐 리퍼지토리, 제이센터 리퍼지토리, 아이비 디렉토리 등 다양한 저장소를 지원합니다. 또 그래들은 다양한 의존 관계를 지원하는데요. 그 의존 관계들을 알아보기 전에 의존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스프링 관련 의존성은 컴파일과 런타임 모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롬복은 컴파일 시에만 사용되고 H2 데이터베이스는 런타임 시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는 테스트에서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이에 맞는 적당한 설정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설정들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의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해드릴게요. 의존성이란 A가 B에 의존한다고 하면 A 객체가 B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부라는 말이 붙으면 B가 A에 의존할 때 제3의 객체인 C가 이를 볼 수 있다는 뜻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PI는 내부 의존성을 컴파일과 런타임 모두에 보이게 되고 임플리멘테이션은 내부 의존성을 런타임에서만 보입니다. 이때 임플리멘테이션은 빌드를 API보다 최소화하였고 C가 B나 A의 수정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빌드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파일 온리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컴파일 시에만 빌드하고 빌드 결과물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런타임 온리는 런타임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이면 해당 의존성을 테스트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통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의존 관계는 그룹, 네임, 버전 순으로 의존성을 기술하고요. 모든 설정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그래드를 통해 테스트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들은 테스트 시에 특정 테스트만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의 결과를 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들은 테스트를 디텍션하고 그룹화하면서 테스트 과정을 서포트합니다. 코드로는 아래 JUnit 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풀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글에들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깊게 공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표를 위해 참고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